인텔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에 23% 넘게 그야말로 이제 폭등했거든요. 1분기 서프라이즈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3% 넘게 급등한 것이 87년도 이후에 대로 이렇게 뛴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 폭으로요. 단일 기준으로 하나의 종목이 인텔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텔이 이렇게 잘 가져다 보니까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9번째 최고가를 썼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6번째 신고가를 쓴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를 좀 대입해 보면 메모리 관련주 그 투톱이 잘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는 뭐 시총 6천조를 넘어설 수도 있겠고 이 코스피가 6,575선을 좀 접수하는 흐름으로 또 최고치를 쓰는 기록들이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점이라고 또 보시면 되고요. 토큰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된다고 하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브리핑으로 넣어봤습니다. 지금 AI 토큰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3월 들어서 매주입니다. 토큰 사용량이 1년 전에 비해서 12배가 뛰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토큰은 AI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아주 최소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최소의 단위이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시대에 토큰이 중요하냐라고 봤더니 AI 에이전트가 확산이 되면서 더 토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AI 시대를 보면 예전에는 AI 생성형일 때는 학습만 했으면 됐는데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틱 이런 부분은 맞춤형 비서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하고 추론하고 행동하고 끝없이 수정하고 이러한 패턴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연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분기 분당 토큰 사용량을 봤을 때 오픈 AI가 1년 사이에 2.5배 뛰었고요. 구글도 60% 이상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토큰이 중요한 이유는 또 메모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토큰과 메모리가 함께 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큰이 10배 늘었다라고 하면 메모리가 10배 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선형비례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메모리는 양적 성장, 질적 고도화 이렇게 양축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 진입해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모로 디램과 낸드 전 영역에서 가파르게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비단 HBM뿐만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디램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해서 기업용 SSD 그리고 고성능 저전력 이런 쪽 그런 부분의 수요가 함께 붙으면서 디램과 낸드 전 영역에서 가파른 급증하는 폭발하는 수요력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AI 산업혁명의 구조적인 수혜주는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두 종목,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총이 6천조를 돌파하고 코스피가 6,575선을 넘고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이라는 기록은 모두 깨고 있는 오늘 시장에서 너무나 AI 시대에 중요한 토큰의 개념 잘 하시면서 메모리가 앞으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축이 될 수 있음을 이 리포트나 이 각종 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네요.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 가고 삼성전자가 연이어 좀 잘 가고 이런 흐름들. 그리고 1분기 실적에서 보여줬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디램과 낸드 두 축이 아주 잘 받쳐주고 있는 느낌적 느낌 납니다. 그런데 메모리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오를까에 대한 진단 메리츠 증권에서 해냈습니다. 일단 B2B와 B2C로 나눠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B2B는 기업 대 기업, B2C는 기업과 소비자 간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업 대 기업으로 보면 서버 디램 굉장히 중요한데 AI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요가 작년에 하반기부터요. 이 GPU도 중요합니다. 추론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결과를 도출하려면 그런데 이제는 수많은 것을 연산해야 되다 보니까 CPU까지 더 강력해진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오르는 흐름들이 뭐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보면 GPU에서 현재 CPU까지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GPU가 예전에 상반기에는 8에서 9대 1이었다면 GPU 대 CPU가 8에서 9대 2로 이렇게 보면은 CPU가 늘어난 양이 더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CPU 이 비중이 눈에 띄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CPU 같은 경우는 메모리 관리도 하고 시스템 구동하는데 운영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잡히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 루빈 아시죠? 거기 CPU도 CPU지만 예전 전통적인 CPU 그러니까 인텔, AMD 이런 기업의 전통적인 CPU 역시 수요가 폭증하는 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CPU도 폭증하고 차세대 이런 부분도 수요가 급증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2C 기업 대 개인으로 보면은 스마트폰 업체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핸드폰 사기, 컴퓨터 PC 사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이런 부분에 가격에 이제 전가가 되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 역시 어떻게 예고가 되냐면 제한적인 물량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이렇게 가파른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선두 업체라고 썼지만 누가 봐도 삼성 쪽인데요.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더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고 메리츠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인데요. 여기에서 수요 예측 이런 부분을 보니까 서버 DRAM 수요 증가율이 60%에서 7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급은 20에서 25%밖에 늘지 않아서 공급은 절대적으로 적은데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측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가 보셔야 되는데 이게 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결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두 분기 이제 지났잖아요. 근데 각각 35%, 전 분기 대비해서 80% 우상향 추세로 가파르게 속도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주 자릿수의 상승률, 그러니까 판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를 팔아도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된 셈이죠.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3분기 디램과 낸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4분기에 HBM도 다시 한번 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순환 구조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메리츠증권 메모리 가격 상승 얼마나 올라갈지 그 폭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보시고요. 결국 이게 메모리 가격, 결국 삼전 믹스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오늘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가고 시총 더 넘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바탕을 읽을 수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오늘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는 전선전력설비, 이 중에서도 효성중공업 되겠습니다.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고 400만 원 갔죠.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 효성중공업 더 간다? 이런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앞판이 더 있을 거고요. 뒷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4조 원이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효성중공업이 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이 점유율이 77%거든요. 근데 EU의 앞장에서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효성중공업 오늘 그 목표 주가가 유한타증권에서 50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500만 원짜리가 나오고 효성중공업 오늘 장중에 400만 원 갔고요.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오늘 480만 원으로 올랐고 그러니까 480만 원짜리도 나왔고 500만 원짜리도 나왔고 실제로 효성중공업이 장중에 400만 원 가기도 했고 이렇게 뛰다 보니까 사실 한 종목에 300만 원, 400만 원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중장기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패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같은 섹터 내의 경쟁 업체이긴 한데 굉장히 값어치를 제대로 받고 있는 GE버노바를 예를 들어서 대신증권이 좀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예상 기준으로 PER이 효성중공업이 44배거든요.
그런데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50배입니다. 그리고 3년, 작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EPS 성장률이 효성중공업은 43%거든요. 그런데 GE 버노바가 22%입니다. EPS, 굉장히 주당 순이익 이런 부분 성장률 봤을 때 GE 버노바보다 효성중공업이 더 잘 버는 것 같은데, 그렇죠? 22%고 43%인데 더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주가는 얘만큼 못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GE 버노바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랐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유한타증권에서 500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공업 부분의 성장력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 수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시 1분기 수주가 4조 원이 넘으면서 미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드렸고, 이게 근데 2029년을 중심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타임라인을 조금 더 길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곡간, 창고 이런 부분이 더 있다라는 건데, 일부는 30년, 31년까지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더 길어진 상황이라서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수주 곡간 이런 부분에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올해 수주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망치는 7조 한 6천억 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향후 더 확대가 되면서 대신증권에서는 11조 넘게 바라보더라고요. 이런 흐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초고압 변압기 있고요. 고전력 설비 부분 있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붙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미국 쪽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생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활을 걸고 있는데 차세대 변압기 그런 사업화도 현재 추진 중인 바 앞으로 전력, 절벽 설비단에 대한 수요가 더 붙지 않겠느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해서 나타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미국향 차단기 공급 물량이 2분기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업이익이 40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부분 반영하더라도 1분기는 부합을 했네. 왜냐하면 좋은 부분이 2분기로 지연됐는데도 그럼 앞으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 있겠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1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년 사이 43% 성장한 그런 구간 이제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는 북미 비중 보셔야 되는데요. 중공업 쪽 중장기 수익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여기 대신증권은 효성중공업을 480만 원으로 올렸는데 유한타증권은 50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중공업 쪽에서 4조 이상 벌 것이라는 긍정적인 수주 모멘텀을 또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효성중공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전해드립니다. 네, 이제 현대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얘기했는데 이제부터입니다. 3개월간 자사주 5천억 원을 매입합니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월 3일 전량 소각할 예정이고요. 보유 자사주, 기보유 자사주 이런 부분이 약 130만 주 있는데 내년 9월까지 전량 또 소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정된 흐름 좀 보시면 되고요. 정책 흐름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안에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계열사에서는 보스턴 다이너믹스 되게 중요하죠. 사실 오늘 로봇 관련주가 또 줄줄이 오르고 있는 흐름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한번 보실만한 그런 부분인데, 액추에이터, 로봇에 따르면 이제 관절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 내재화하는 흐름들이 있고 외주 아니고 스스로 자력갱생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거고요.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이렇게 물건을 짚는 거, 그런 거로 이제 연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부품 이런 성장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에 좀 부합한 결과가 나왔고 2분기에도 좀 긍정적인데 8천억 원에서 2분기에는 한 9천억 원 정도 벌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양산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돼도 이쪽에 상쇄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간 흑자 전환. 이 부분은 흑자를 내는 것은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에는 신차 출시 모멘텀까지 붙어서 긍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물류비 하반기부터 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물류비가 하반기에 조금 더 부담이 되겠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된다고 DS투자증권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자사주 매입 소식, 강력한
정책 모멘텀 있고 그리고 확실한 그런 효과들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현대모비스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 우리금융지주 분석했거든요. 이후에 다른 증권사에서 하나금융지주 분석했는데 오늘 이 두 종목은 약간 희비는 엇갈리지만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KB증권에서 우리금융지주 투자할 맛 나는지 분석 리포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올려 잡았습니다. 46,000원 정도 되고요. 기존 대비해서 10%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 추진 소식이 있는데 그래서 향후 보험자회사 합병, 선행과제 이런 부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 관련해서도 부채 구조가 개선이 되고 비용 효율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이고요. 세트 이 부분은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자본이 좀 있어야 외부 환경,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익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인데 그런 부분은 일단 회복은 했습니다. 대출 성장 좀 완만하게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라고 요게 뭐냐면 이제 보험사가 보험비를 또 내줘야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역시나 잘 지급할 수 있는지 재무적으로 봤을 때 안정한지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좀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자회사 투자 여력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데 1조 원 최근 유상증자를 또 결정을 했거든요. 여러모로 봤을 때 비은행 자회사 쪽 그런 수익 기여를 할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ROE 개선 기대감이 있는 우리 금융지주 긍정적인 흐름들이 앞으로 나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미래에셋증권이 하나금융지주로 분석했습니다. 제가 머니코드에서 매일 아침마다 해외 증권사, 국내 증권사가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우리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또 섹터를 잘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일단 미래에셋증권은 17만 9천 원으로 하나금융지주를 목표주가 상향하는 소식을 알렸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환율의 민감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국에서 외환 리스크, 구조적으로 리스크 이런 부분에 좀 더 승인하면서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아져서 이런 부분은 금융지주에서는 좀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도 언급했는데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금융주에서는 중요한데 다른 경쟁사와 비슷하게 상단을 없애는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올해 주주 환원율 50%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가 만약에 정말 현실화된다면 24년도 발표한 주주 환원 목표치가 있는데 그걸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약한 거를 지키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 자사주 4천억 원 매입 소각 이슈가 있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하반기 6천억 원. 이런 정책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튀기도 하니까 잘 보셔야 될 그런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해봤을 때 지배주주 순이익 보셔야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좀 상회한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자 이익이 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5% 증가하면서 이자액이 괜찮았고 비이자액은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융지주 안정적인 실적 토대 위에 정책 모멘텀이 얹혀져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그런 리포트가 나온 듯 했습니다. 다른 증권사의 금융주주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 비교 분석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 KB증권에서 언급했는데 지금 좀 사도 되나? 이런 부분에서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제철을 목표주가 5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기존 대비해서 35% 좀 상향 조정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부터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 게 반덤핑 관세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뭔가 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관세를 물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 이제 됩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반등 기대가 있다고 하는데 제철이잖아요. 철강 산업. 중국에서는 부동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철강 이런 산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쪽에서 반등이 된다.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주요 포인트로 KB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 2분기, 그러니까 현대자철은 1분기는 버리고 2분기를 눈여겨보시면서 가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판매량은 늘 것으로 보이거든요. 20만 톤, 판재, 그리고 봉영광 이런 부분은 좀 가격이 빠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30억 원 정도 손실은 나는데 이런 부분이 2분기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좀 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철강, 스팟 가격, 현재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시 판매량 이쪽으로 튀고요. 열연 스팟 1분기에 95만 원 선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과 더불어서 철근도 84만 원까지 변동된 사안들 높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새만금 투자 소식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플랜트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봉영광 같은 경우에도 연간 530만 톤 판매, 노출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3에서 6% 수준 좀 예상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이게 철강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제철은 1분기 좀 부진했지만 2분기를 디딤돌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BNK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상향했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리 관련 섹터 이런 부분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자 의견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래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주가 급등을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상 최고치 쓰고 그리고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그렇지만 결국 꼭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나왔을 때 한 발 멈춰서 투자 의견 이런 부분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저희가 머니코드에서 역시나 좀 알려드릴 거고요. 밸류 부담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생겼다라고 BNK 투자증권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광 장비 수출 기대, 미중 분쟁의 반사 이익 때문에 그동안 주가는 급등했지만 현재 밸류 부담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실적은 그래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2분기 수주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의 신규 장비 이런 부분도 발주가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괜찮은데 주가 밸류가 좀 높네, 좀 부담스럽네 이런 종목들 이제 앞으로 옥석 가리기는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봤습니다.